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환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안 되는데. 네, 맞습니다. 최근에 젊은 당뇨병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20대에서 30대 당뇨병 환자 수는 약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젊다고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진짜 그러네요. 오늘 만나볼 투병 브이로그의 주인공도요. 너무 이른 나이에 시작된 당뇨병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제가 내년에 결혼 예정인 예비 신부인데요. 어머나, 아우 예뻐라. 아, 진짜 예쁘다. 제 당뇨랑 고지혈증 그리고 지방간까지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지방간까지. 아이고. 계속 혈당은 높았고 당화혈색소 10.8이라는 검사 결과를 듣게 되었다. 아유 너무 높다. 2025년 6월 달쯤에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당화혈색소 10.8이면 평소 혈당 수치가 한 200에서 300 정도 왔다 갔다 했을 거다. 200 안쪽으로 떨어지질 않으시네요. 일단 제가 당뇨 걸리게 된 큰 이유가 제 식습관에 큰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3교대를 진행하다 보니까 밤에 출근하게 되면 새벽에 늦게 되고 아침에 퇴근하면 자기 전에 무조건 배달 음식이나 라면을 먹고 아우 라면. 라면 어떡해. 이유를 밥 먹을 때도 물 대신 많이 먹었었고요. 현재 체중보다는 한 5kg 정도 더 감량할 예정이고 아무래도 자녀 계획이 있다 보니까 당화혈색소는 6점대 미만으로 유지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예요. 연속 혈당기를 부착을 하면 확실히 혈당 체크는 쉬울 것 같아요. 처음 당뇨 진단 받았을 당시에는 토마토나 아니면 야채 이런 걸로 끼니를 때운다거나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니까 지치고 삶이 우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아유 운동 아이고, 열심히 운동 하시네. 하시네. 그건 좋지. 오늘은 퇴근하고 불금을 보내러 왔습니다. 아이고 우리도 스스로를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돌아보고 성찰을 하네. 당뇨는 사실 네. 굉장히 관리가 중요한 병인데 그렇죠. 그게 이제 30살에 이렇게 빨리 시작됐다는 게 참 마음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당뇨병은요 약 좀 먹고 뭐 끝나는 병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맞아요. 관리를 해야 관리해야 되는 되네. 병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세한 이야기를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투병 브이로그의 주인공인 장은옥 씨가 이 자리에 직접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장욱 씨. 아이고. 지금 현재 잡히지 않고 있는 혈당 때문에 고민이 많은 이형 당뇨 브이로거 장은옥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근데 참 밝고 에너지가. 또 씩씩해가지고 네. 그래도 마음이 놓인다. 맞아요. 처음에 이제 당뇨병입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일단 진단을 6월에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때 심정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전 처음에 진단 받았을 때 병원에서 펑펑 울 정도로 아유. 너무 막막했고요. 왜 안 그리고 그랬겠어? 제가 나이가 아직 30이잖아요. 그래서 젊은 나이인데 내가 당뇨라고?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제가 병원에서 근무 중인데 내가 이걸 혈당 관리를 전혀 못했다고? 이런 자괴감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진짜 그랬겠다. 그러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당뇨병 진단 후에 일상생활이 좀 많이 변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제가 혈당 수치를 체크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전에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무조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되고 자기 전에 이제 시간 맞춰서 꼬박꼬박 맞아야 되고 그리고 약도 아침, 저녁으로 챙겨 먹어야 되는 것들이 좀 사소하지만 어떻게 크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전혀 사소하지 않은데. 쉽지 않은 일이죠. 네. 그러면 당뇨병 진단 전에는 어땠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퇴근하고 나서는 먹는 거 귀찮으니까 라면으로 때운다고. 아유. 아니면 요새 배달 어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잘 돼 있죠. 네, 그래서 배달 음식 같은 거 시켜 먹고 바로 잠들고. 피곤하니까. 네, 아무래도 좀 건강 관리를 좀 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젊음을 너무 믿은 거죠. 혹시 당뇨병 진단 전에 혈당을 한번 체크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제가 우연치 않게 건강검진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 공복 혈당이 한 128 정도 아하. 나왔었던 것 같아요. 공복 혈당 128이면은 어떤 수준인가요, 선생님? 공복 혈당이 128까지 나왔다면 사실상 그때 이미 전당뇨 상태였다고 볼 수 있어요. 이미. 네네, 이 시기에 딱 이제 관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당뇨병 치료의 골든 타임 그 시기를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 골든 타임이 있군요. 네, 진료 현장에서 실제로 보면 이렇게 골든타임을 놓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문제는요, 이 전당뇨를 방치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또 10년 안에 절반 이상이 당뇨병으로 진행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젊음만 믿고 방치했다가는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우, 진짜 그러네요.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조금 놓쳤지만 지금부터 더욱 치열하게 관리를 하시면은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더군다나 우리 또 은옥 씨가 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더 신경이 쓸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결혼도 앞두고 있고 자녀 생각도 있기 때문에 마음을 잡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비 신랑이랑 이제 데이트를 하더라도 주로 맛집을 가게 맛집. 되니까 이제 식단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죠. 혹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열심히 관리를 하는데도 혈당이 널뛰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운동과 식단 관리를 하는데도 혈당이 들쭉날쭉한다면 바로 혈당 스파이크를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우, 혈당 스파이크. 뭔가 이렇게 막 강한 스파이크를 막 내려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막 혈당이 우리 몸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잘 이해하셨는데요. 혈당 스파이크는 식사 후에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혈당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 급격하게 치솟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우리 몸은 이 위기 상황을 감지하고 또 반응을 하는데요. 바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분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 몸의 혈관이 계속 손상되고 또 인슐린 기능이 점점 약해집니다. 순간순간 혈당이 급증하게 되면 췌장과 혈관에는 큰 부담이 되는 거죠. 특히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되면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합병증 위험도 더 높아집니다. 안 돼요. 문제는요, 혈당이 치솟았다가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식후 2시간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환자도 의사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전문가인 공부 많이 하신 의사 선생님도 못 알아차릴 정도면은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혈당 검사하는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공복 혈당을 확인하고 불가피하게 식후 혈당으로 검사를 할 때 보통은 식후 2시간 후 혈당을 확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강검진이나 혈액검사에서 잡아내기 쉽지 않은 거죠. 아니 그렇다고 뭐 혈당 측정기를 들고 다니면서 막 30분 단위로 이걸 잴 수도 없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우리 몸은 이상이 생겼어 하고 신호를 보내는데요. 식후 참을 수 없는 피로감, 졸음이 몰려온다거나 집중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 같을 때 식사 후 또 금방 허기질 때 밥을 먹고 나면 이상하게 현기증이 나고 어지럽다 하는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박사님 말씀 듣고 딱 제 얘기 같아서 좀 진짜요? 많이 놀랐어요. 아유, 그러면 그래서 안 되는데. 거의 다 해당되는 것 같아서 좀 겁도 나고 걱정도 되고 일단 당뇨병에 혈당 스파이크까지 있는 거면 안 좋은 거겠죠?
네, 식사 후에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면 우리 몸 안에서는 활성산소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활성산소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이걸 반복하다 보면 혈관이 마치 종이처럼 얇고 약해져서 쉽게 찢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동시에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때는 뇌나 말초혈관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면서 신경세포가 손상됩니다. 그래서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심하면 당뇨발과 같은 합병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합병증이 무서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매년 2,000명이 당뇨합병증인 당뇨발로 족부를 절단하고 있고요. 4명 중 1명은 당뇨 망막병증으로 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내혈관 같은 질환은 당뇨병 환자의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기도 해서 당뇨를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침묵의 살인자. 말만 들어도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요맘때 사회생활하는 그렇죠. 30대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뭐 엄청나게 좀 심하게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 잘못 먹고 있다 이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혹시 다른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저희 집은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현재 당뇨 환자이십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도 좀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가족력이라는 게 무시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당뇨병 진단을 받고 나니까 혹시 가족력 때문에 이렇게 빨리 왔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영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당뇨병이라면 자녀가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약 30에서 40% 정도고요. 만약 두 분 다 당뇨라면 최대 70%까지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력이 있는데 생활 습관까지 관리가 잘 안 되면 당뇨병이 시작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요. 고혈당이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고혈당은 이제 증상을 못 느끼지만 혈관을 노화시키고 심장병이나 뇌졸중과 같은 중증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시작점입니다. 그만큼 돌연사할 가능성도 높다는 말인 거죠. 그런데 제가 더 무서운 얘기 들었잖아요. 더 무서운 거요? 네, 당뇨가 유독 여성들에게 더 치명적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는 얘기인가요? 무섭다. 네, 여성은 폐경 이후에 호르몬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요, 원래 혈당을 조절하고 또 혈관을 보호하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는데 폐경이 되면 이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들죠. 그래서 몸의 대사 균형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또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지고 또 체지방이 복부 중심으로 몰리고 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실제로 50대 이후에 갱년기 여성의 당뇨병 발생 확률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부터 챙기면 좋을까요, 선생님? 말씀처럼 건강의 기본, 바로 보양을 통해 면역력을 높이는 겁니다. 보양. 실제로 고혈당으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져 한국인의 건강 수명을 6.5개월 정도 단축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당뇨 환자의 경우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거든요. 우리 몸에 필요한 건 면역력이죠. 그렇죠. 보양식을 먹어서 면역력을 상승시키는 건 좋은데 네. 당뇨 환자가 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맞아. 부작용이 오면 이거는 혈당도 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당뇨 환자분들에게 이 보양식이 괜히 부담스럽긴 하죠. 이럴 때 아라키돈산이 포함된 식단을 병행하면 면역 개선과 또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양에 좋은 그 아라키돈인가 뭔가 그 선생님 빨리 아라키돈. 네, 아라키돈산은 우리 몸에서 세포막의 구성과 염증 조절에 관여하는 필수 지방산인데요.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주고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라키돈산 식단을 병행했을 경우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요. 아라키돈산이 함유된 흑염소나 소고기가 포함된 식단을 병행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혈당 관리 잘할 수 있겠어요? 네, 오늘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고 앞으로 건강하게 잘 챙겨 먹고 운동 열심히 해서 결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아유.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